알기 쉬운 간호정보 간호언니입니다. 여러분, 최근 자꾸 목이 마르고 피곤함이 계속되시나요? 혹은 건강검진에서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들으셨거나 당뇨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신가요? 오늘은 당뇨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간호언니 출발합니다. 1. 당뇨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당뇨 초기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은 지나치게 갈증을 느끼는 것, 즉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당뇨를 의심하고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5세의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물을 계속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하지만 A씨는 이런 증상이 당뇨 초기 신호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A씨는 병원을 찾아 혈당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쳤다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을 수 있었겠죠. 당뇨 초기 증상에는 지나치게 갈증을 느끼고 자주 소변을 보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만성적인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2. 당뇨 환자도 탄수화물을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도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빵이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대신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 통곡물, 고구마 등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A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와 상담을 받은 후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밥과 통곡물을 적절히 섭취하며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으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해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탄수화물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섭취하는 종류와 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3. 당뇨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섬 유질이 풍부한 음식, 저당도 과일, 그리고 채소가 특히 좋습니다. 고섬 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은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저당도 과일인 블루베리, 딸기, 사과는 당분 함량이 낮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합니다. 채소도 중요한데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A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더 이상 건강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선호해 짜장면과 탄산음료가 그의 주식이었죠. 그러나 병원에서 식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식생활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현미밥과 채소를 먹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A씨는 브로콜리와 블루베리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하고 현미밥을 먹으며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A씨처럼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뇨 관리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식단을 개선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4. 운동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운동은 당뇨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권장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A씨는 당뇨를 진단받고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공원에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했죠. 하루 30분씩 걷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점차 운동을 늘려나갔습니다. 몇 주 후 A씨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력도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당뇨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꾸준한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5. 당뇨 환자는 발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는 발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발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상처가 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을 자주 확인하고 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B씨는 50대의 당뇨 환자로 어느 날 발끝에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뇨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 상처가 작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이 되어 붓고 아파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 상처로 인해 치료가 길어졌습니다. B씨처럼 당뇨 환자는 발에 작은 상처가 생기더라도 즉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처가 커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건강을 잘 관리하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을 확인하고 작은 상처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하세요. 6. 당뇨가 완치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당뇨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식단 관리, 운동,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인 전당뇨에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완치가 가능한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뇨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약물 관리로 당뇨를 잘 조절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B씨는 이 말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완치되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당뇨는 완치가 어렵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스트레스가 당뇨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스트레스는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과식을 유도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초래할 수 있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C씨는 최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초콜릿과 과자를 먹다 보니 혈당 수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았고 그 결과 혈당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상승시키고 폭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8. 당뇨 환자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이나 설탕이 든 음식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고 대신 통곡물, 채소,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C씨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갔을 때 고칼로리 음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느꼈지만 그는 혈당을 생각해 샐러드와 구운 생선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단 선택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는 점차 건강을 생각하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이제 식단을 신경 쓰며 혈당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소량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혈당을 관리하는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9. 당뇨 환자는 술을 마셔도 괜찮나요? 당뇨 환자는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만 적정량을 지키고 단 음료나 맥주는 피해야 합니다. 자, D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D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유받았을 때 당뇨 진단 후 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꼭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에는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D씨처럼 술을 마시기 전에 식사를 하고 마신 후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안전한 음주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뇨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소중한 동반자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와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